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이 보상 플랜을 잘 설명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기본은 반복하면 연마가 됩니다. 기본은 언제나 그리고 나를 돕죠. 제가 항상 리더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리더님들께서 이 보상 플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연습하고 효과적으로 좀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툴을 좀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 강의를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PPT는 리더님들이 이 강의 끝나면 전부 다 공유를 좀 해드릴 거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장의 마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리더님들께 다 설명해서 드리기에는 이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세 장짜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끝나면 한 장짜리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해드리는 이 세 장짜리 PPT 역시도 리더님들께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후에 나는 이 PPT를 연습용으로 잘 사용을 해보겠다. 또 나는 이 PPT를 실전하는 미팅 때 잘 사용해 보겠다. 이건 각자 뭐 나름 생각해 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보상 플랜. 자, 보상 플랜은 회사와 나와 수익 배분에 대한 어떤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 플랜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했었을 때 여러분들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가져가실 수 있으실 텐데요. 보상 플랜을 이해하기 앞서서 이런 말이 있죠.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그래서 보상 플랜이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변화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보상 플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상 플랜은 1960년대 브레이크 어웨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메인 뉴스킨 허블라이프와 같은 오래된 회사들 있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내 직속계자들을 이렇게 직대로 붙여나가면서 내가 다 관리하고 또 수익에 대한 어떤 수혜에 대한 부분을 나 혼자 가져가는 구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판 구조랑 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관리에 대한 부분과 수익에 대한 수혜에 대한 인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 1980년대에 나온 유니레벨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니시티가 대표적이죠. 보시다시피 나로부터 3명, 그 합으로 3명씩 이렇게 라인을 펼쳐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보다는 조금 더 관리에 대한 부분이 용이하고 또 수익에 대한 수에 대한 부분 역시도 인원이 늘어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 1990년대에 나온 바이너리 방식이에요. 나로부터 좌우로 유통라인을 펼쳐나가는 2명씩 소개해 나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관리에 대한 부분 역시 또 수혜에 대한 부분 역시 인원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는 바이너리 방식보다 더 진화된 방식은 없고요.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이 장착된 하이브리드 방식이 요즘에는 바이너리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90년대 이후에는 이전에 있었던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과 유니레벨 같은 90대 방식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상 플랜이 변화가 돼 오면서 이 보상 플랜에 대한 플랜 안에서 보상을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냐면요. 매출 대비해서 35%를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 매출에 대한 구간을 지정을 하고 퍼센테이지로 나눠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5%, 10%, 15% 정도의 구간을 두고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인 아메이 같은 경우는 3%부터 시작해서 6%, 9%, 21%까지 이렇게 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유사가 같은 경우는 매출 대비해서 구간에 대한 어떤 나눔 없이 동등하게 20%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차등 지급해야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 대비해서 35%를 지급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합법적인 회사에 대한 인정을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다시 앞쪽으로 좀 돌아가서 보상 플랜에 대한 역사 쪽에 보시면 브레이크 오이 방식 택한 아메이가 우리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MLM이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초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아메이보다 먼저 시작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1927년도에 하버드 경영대에서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이 명령이 되고 좀 이제 개발이 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했었던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었냐면 뭐 워치터스라고 하는 회사, 또 캘리포니아 비타민이라고 하는 회사, 뭐 샤클리라고 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아메이보다 먼저 생겨났고요. 캘리포니아 비타민이라고 하는 회사가 뉴트리라이트라고 하는 회사로 회사명을 바꾸면서 그 안에서 이제 두각을 냈었고, 뉴트리라이트 안에 있었던 영업사원인 리치 디보스하고 제이벨 랜델이라고 하는 영업사원이 나와서 차린 회사가 59년에 만든 아메이 코퍼레이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는 뉴트리라이트를 인수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했고, 그러한 과정 안에서 1975년도에 미 연방으로부터 소송을 받게 돼요. 이 방식에 대한 부분이 피라미드 방식이다라고 해서 소송을 이제 받게 되는데, 4년이라고 하는 치열한 어떤 소송전에서 승소를 하면서 제2의 부흥기를, 이 다단계 MLM이라고 하는 게 부흥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파급되어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본, 그리고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시점 자체가 1988년도 88 올림픽 전후로 해서 이 다단계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는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들어와도 별 볼 일 없어가지고 철수를 다 하게 됐고, 그 중에서 변칙적으로 남아서 활동을 했었던 회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옥장판 재팬라이프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지만 어떤 보상 플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재팬라이프는 일본에서 먼저 시행이 됐었어요. 그 야마구치파라고 하는 야쿠자 조직에서 만든 이 재팬라이프가 일본을 크게 초토화시키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거기서 다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을 한 게 88년도 2월 달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이 옥장판 이 재팬라이프가 확산이 되면서 2004년도까지 재팬라이프라고 하는 이름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숙민산업 SMK라고 하는 회사명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많은 피해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숙민산업 SMK 재팬라이프가 망하고 난 후에도 거기에서 이제 활동했었던 영업부장들이었던 주수도 조이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회사를 차리고 그러한 피해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때 당시에 이 재팬라이프 SMK가 만들어낸 피해액만 5조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이들 이슈화가 됐고, 그냥 단순히 이 다단계가 싫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냥 뼈에 사무칠 정도까지 자살도 많이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떤 문제였었냐면, 원인은 원가가 낮은 제품을 판매가를 높여서 팔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부분을 높은 수당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걸로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이게 전파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옥장판이 판매가가 원가는 더 낮았지만 판매가가 30만 원짜리를 300만 원 플랜에서 300만 원에 웃도는 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많은 어떤 피해를 야기를 시켰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가지고 있는 규정 자체가 방금 보상 지급에 대한 기준을 매출 대비해서 35%를 수당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 자체가 이러한 이유에서예요. 그래서 원가가 낮은 제품을 높게 파는 게 아니라 원가에 대한 부분은 잘 가져가면서 판매된 판매가의 35%만 수당을 지급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피해가 발생이 됐었을 때 그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해준
책임을 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합법에 대한 인정을 한 기준 자체가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 그래서 직접 판매 공제조합, 우리나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가한 직접 판매 공제조합과 특수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을 해서 피해가 발생이 됐었을 때 그들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보상금을 예치를 시키는 그런 법률을 또 만들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매출 대비해서 35% 미만의 수당률 지급, 그리고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보상금 예치에 대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만을 합법회사로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약 한 3,400개 중에 120개 회사만이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합법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셔서 이 유산화 보상 플랜이 다른 회사, 다른 점 차별성에 대한 부분을 좀 명백하게 좀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회사 유산화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회사들 같은 경우 유산화도 마찬가지죠. 매출 대비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눠가지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메이기 때문에 아메이를 좀 예를 들어보면 매출 대비해서 3%부터 지급을 하고요. 유산화는 동일하게 20%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초봉을 3만 원 주는 회사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으실까요? 20만 원 주는 회사에서 시작하는 게 좋으실까요? 당연히 20만 원, 20% 주는 회사에서 시작하는 게 너무 좋겠죠. 그래서 시작점 자체가 다릅니다. 하지만 비전이 있으면 좀 버틸 수도 있겠죠. 3%에서도. 그럼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될 텐데 3%짜리를 받는 사람들이 버티는 힘이 클까요? 아니면 20%짜리를 받는 사람들이 버티는 힘이 클까요? 버티는 힘 자체도 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3%가 있기 때문에 6%, 9%, 12%, 15%, 18%, 20%가 있는 것처럼 유산화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모든 어떤 구조는 하부에서 상부를 받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3%, 6%, 9%짜리 받치는 힘이 클까요? 20%짜리들이 받치는 힘이 클까요? 받치는 힘도 다를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모든 회사들은 하부에 인원 제한, 단계 제한을 주기 때문에 이 받치는 힘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유산화 같은 경우는 인원에 대한 단계에 대한 제한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이 받치는 힘 역시도 무제한으로 받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뭐 시작점, 그리고 버티는 힘, 받치는 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모든 분들은 하부에서 이 상부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3%에서 6%로, 9%로, 12%로, 20%까지. 근데 모든 회사들은 이 상부로 올라간, 이 정점으로 올라간 이후에는 절대로 밑으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하부에 있는 매출을 공유할 뿐 하부로 내려가서 본인이 노력한 부분을 매출을 공유하는 일은 어느 회사에도 없어요. 하지만 유산화 같은 경우는 추가 비즈니스 센터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상부가 하부를 내려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상부가 하부를 받치는 힘, 이 힘은 정말로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상부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있는 이 리더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간 리더들 역시도 하부로 내려 받쳐지고 또 상부가 내려온 그 상부를 받치고 하부를 받치고 중간을 또 받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런 추가 비즈니스는 무한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 중간 리더의 힘 그리고 팀워크가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모든 회사들은 이 상속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메이, 애터미 같은 경우는 상속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아메이 같은 경우는 70년 3대까지, 애터미는 3대까지 상속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주는 반면에 유산화는 자자손손 대대로 상속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무한대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산화 보상 플랜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릴 텐데요. 후원성과 이제 보너스 둘 중에서 후원수당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유산화는 회원제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PC, 단순 소비용인 PC, 그리고 적립형 소비용인 BC. 자, PC는 회원가로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제품이 좋아서 누군가에 소개했을 때 캐시백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BC 같은 경우는 회원가로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고 제품이 좋아서 누군가에 소개를 했을 때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구조죠. 차이점은 PC는 가입비가 없는 반면에 BC는 평생 가입비 딱 한 번 2만 원이 있습니다. 자, 둘 다 공통적인 혜택은 첫 구매 금액의 10%를 적립받을 수 있어요. 제품 10만 원짜리를 그냥 구매하면 10만 원이지만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10%를 적립받아서 만 원을 차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이 좋아서 재구매를 했었을 때 그냥 구매하면 그 제품 역시 10만 원이지만 신문 받아보는 것처럼 우유 받아 먹는 것처럼 4주에 한 번 또는 8주에 한 번씩 예약 구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10%가 지시된 9만 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예약 구매는 얼마든지 취소 가능, 기간 변경, 제품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BC로 가입해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이 캐시백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사업자겠죠. 자, 유산화는 앞서 보상 플랜의 역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너리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좌우로 유통 라인을 펼쳐나가는 방식. 내가 아는 A, 내가 아는 B를 좌우로 배치를 시키게 되면 A와 B 역시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소개를 하겠죠. 그리고 내가 아는 A, B 외에 C, D가 있다라고 하면 누군가의 하부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고 C나 D 역시도 누군가를 소개를 하게 되겠죠. 이랬을 때 하부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분은 그 위로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중복돼서 누적 공유를 하게 됩니다. 유산화 같은 경우는 단계 제한이 없이 모두에게 이제 공유가 되고요. 자, 주정산 주지급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3시까지 실적을 정상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지급을 하게 되냐면 소실적의 20%를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실적이 왼쪽 같은 경우 총 포인트가 한 주에 1,500포인트가 발생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나 1번 가게 왼쪽에 1,500포인트, 또 오른쪽에 포인트가 1,000포인트 경우에 오른쪽에 1,000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 1,500과 1,000 중에 소실적 1,000에 맞춰서 20%를 지급을 하게 되겠죠. 1,000에 20%가 되게 되면 200, 그것을 달러로 지급을 하고요. 고정환율 1,150원을 곱해서 23만 원의 주급, 한 달로 따지자면 약 한 1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0만 원 플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정산을 한 소실적에 대한 부분을 정산을 하고 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2월을 해줍니다. 자, 1,500과 1,000 중에 1,000에 맞춰가지고 정산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500에 대한 부분은 2월이 돼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500, 0으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자, 이렇게 0부터 시작해서 1,500, 1,000이 됐다라고 하면 이 1,500, 1,000 역시도 마찬가지로 2,000, 3,000, 4,000, 5,000, 6,000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랬을 때 유산은 하부의 단계를 주는 게 아니라 매출에 대한 포인트를 5,000, 5,000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5,000, 5,000까지 인정을 해주는 여기까지 제한을 두는 대신 추가 비즈니스 센터라고 하는 추가적으로 무한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좌우 실적이 5,000, 5,000이었을 때 1,000달러를 주고요. 그리고 1,000달러가 5,000, 5,000이 됐었을 때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하나의 BC당 2개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1번 가게가 5,000, 5,000이 됐었을 때 2번, 3번을 지급하게 되고요. 그 2번, 3번 가게는 내 하부, 내가 원하는 대로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게 되면 나는 가게 1번 가게의 수입뿐만 아니라 2번, 3번
그리고 2번, 3번 역시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5천, 5천 되는 날이 오겠죠.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 4번, 5번, 6번, 7번 등의 이 추가 빚은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또 이렇게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만 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추가 빚에 대한 부분은 이 상부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분들께 공유가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고 또 라인을 받쳐주는 구조를 가져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의 가게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만 가지고도 빅 비즈니스로 이제 보여지는데, 유산화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3개의 BC로 시작할 수 있는 빅 비즈니스의 기회를 줍니다. 하나가 아닌 좌우로 2번, 3번 가게를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처음 시작 시에 하나로 할지 3개를 할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가게 같은 경우는 개인 실적의 합시 기간에 상관없이 200포인트가 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가게가 오픈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가게 3개 같은 경우는 개인 실적이 합시 가입한 이후에 6주 이내에 총 개인 실적이 합시 400포인트가 되면 이렇게 가게 3개를 오픈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가졌을 때는 2개 라인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반면에 3개 가게를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4개 라인을 가지고 펼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위에 보셨다시피 하나의 가게를 가지고 5천, 5천이라고 하는 이 실적을 뭐 한 1년 정도에 만들었다고 가정했었을 때 똑같은 기간 안에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똑같은 매출을 이렇게 가게를 3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1번 가게, 위에 보시는 1번 가게 좌에 이 5천이라고 하는 매출은 A와 C 하부의 모든 매출일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이 5천에 대한 매출은 B와 D로 만들어진 모든 매출일 겁니다. 이 매출을 밑으로 이제 가져 내려와 봤었을 때, 자, 뭐 이렇게 이제 2,500씩 맞추는 거는 뭐 이런 일은 뭐 일어나진 않겠지만 계산하기 좋게 A의 매출이 2,500, 또 C의 매출이 2,500이라고 했었을 때 이 매출은 2번 가게 왼쪽 오른쪽이 쌓이게 될 터이고요. 또 3번 가게 자, B와 D의 매출이 실적이 2,500, 2,500이었을 때는 이 실적은 3번 가게의 왼쪽과 오른쪽에 쌓이게 될 겁니다. 자, 이랬을 때 계산을 좀 해보면 2번 가게를 보셨을 때 소실적 하면 2,500이겠죠. 2,500에 20% 하게 되면 $500. 또 3번 가게 역시 마찬가지로 소실적 하게 되면 2,500에 20% 하게 되면 $500. 자, 그러면 1번 가게 왼쪽 입장에 봤었을 때는 이 모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왼쪽에 쌓일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모든 실적 2,500, 2,500 역시도 오른쪽에 쌓이게 될 겁니다. 이랬을 때 소실적은 5,000, 20% 하게 되면 $1,000. 도합해서 $2,000. 뭐 하나로 환원하게 되면 230만 원 정도가 되겠죠. 하나로 시작했었을 때는 약 한 45만 원 정도 200포인트로 시작을 해서 $1,000라고 하는 수당을 받았지만 가게를 3개를 했었을 때는 처음 시작이 한 45만 원, 5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에 대한 부분은 2배 가까이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사업자는 전부 3BC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추가 빚이 역시 생겨나게 되겠죠. 1번 가게가 5천 5천 됐기 때문에 4번, 5번 또 2번 가게에서 5천 5천 됐었을 경우에 3번 가게에서 5천 5천 됐었을 경우에는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무한대로 이 추가 빚이 역시도 생겨나면서 무한대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자, 한 가게가 이렇게 5천 5천 됐었을 때 이 가게를 맥스아웃이라고 하고 $1,000를 지급을 했는데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약 구매를 통해서 이렇게 10%로 할인을 해서 제품을 드시는 분들이 거의 한 80% 가까이 됩니다. 왜냐면은 제품 하나를 먹더라도 할인을 받아 먹는 거를 사람들은 좋아하고 얼마든지 취소 가능하고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80% 가까운 분들이 예약 구매를 통해서 제품을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가게가 5천 5천 맥스가 아닌 이 예약 구매를 통해서 5천 5천, 자 예를 들어서 6천 7천 8천이라고 하는 이런 실적 안에 예약 구매를 통해서 5천 5천이 됐었을 경우에는 단순히 1,000달러가 아닌 250달러를 추가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걸 연간으로 따지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자동 주문 맥스아웃된 BC의 숫자에 대한 부분과 지급 기간 역시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빠르게 가려고 하니까 네, 숨이 너무 차네요. 자, 다음은 보너스. 자, 보너스는 한 4-5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2가지를 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평생 매칭 보너스입니다. 직소계좌 수익의 최대 15%를 매주 평생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자, 가입을 한 이후 8주라고 하는 56일 기간 안에 자, 100포인트 이상 구매한 BC 또는 PC를 4명을 후원하고 그들의 개인 실적의 총합이 1600점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PPPS라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절반 정도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PPS라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겠죠. 이랬을 때 나의 자격이 PPPS 그리고 PPS, BC일 경우에 내가 직접 소개한 파트너의 자격 여시도 PPPS를 만들고 PPS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 내가 PPPS고 파트너를 PPPS를 만들어서 후원을 했었을 경우에 내가 직접 소개한 파트너 이분의 수익의 15%를 매주 회사로부터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100만 원일 경우에는 15만 원을 회사가 보너스를 지급을 하고요. 1000만 원일 땐 150만 원 이렇게 주마다 지급을 하게 되겠죠. 내가 PPPS일 때 PPS를 만들게 되면 10%를 내가 PPS일 때 PPPS를 만들면 10%, 또 PPS를 만들게 되면 5%, 내가 BC일 때 PPPS를 만들게 되면 5%, PPS를 만들면 2.5%를 평생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8주라는 기간 내에 이런 자격을 취득을 못하더라도 연간 PPPS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본인의 자격을 이렇게 갱신을 해 나가면서 이런 매칭 보너스에 대한 부분을 받아가실 수 있는 자격을 얻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보너스 제도는 직접 소개한 소비자 수에 대한 제한이 없고요. 지급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고 지급 기간에 대한 제한도 없고 자자손손 대대로 이건 역시도 상속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리더십 보너스인데요. 리더십 보너스는 전 세계 후원 수당 매출의 3%를 골드 이상에게 분배하는 보너스 제도입니다. 직급별로 리더십 보너스에 인정되는 맥스아웃된 BC의 수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 후원 수당 매출의 3%를 맥스아웃 5,500 맥스아웃된 BC로 나누게 되면 약 한 20만 원 정도의 어떤 매출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주마다 지급하는 보너스예요. 그래서 골드 정도 되게 되면 맥스아웃된 가게가 하나 정도 그럼 점수를 1을 주고요. 그러면 주 지급을 20만 원, 월로 따지게 되면 한 80만 원 되겠죠. 자, 루비 같은 경우는 뭐 1번 가게뿐만 아니라 2번 또는 3번 두 개의 가게가 맥스아웃 되게 됐었을 경우에 골드 때 맥스아웃 됐던 가게의 개수까지도 인정을 해서 점수를 3을 부여를 해서 20만 원을 곱하게 되면 60만 원의 주 보너스, 월로 따지게 되면 240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에메랄드는 3, 2, 1. 다이아몬드는 건너고 뛸게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원스타, 투스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그래서 맥스아웃된 BC의 수는 제한이 없고요. 마찬가지로 지급 금액,
그리고 지급 기한에 대한 제한 없고요. 자자손손 대대로 이거 역시도 상속이 됩니다. 이 리더스 보너스 같은 경우는 5스타 정도, 5스타 다이아몬드 정도가 되게 되면 후원수당보다 많이 받게 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전 세계 후원수당의 매출 3%를 잘라서 이렇게 지급을 n분의 1에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다음 보너스는 엘리트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는 총 후원수당 매출의 1%를 최고 소득자 1위부터 60위권에게 분배하는, 차등 분배하는 그런 보너스예요. 예전에는 뭐 제가 시작했을 때는 한 30위권까지 줬었는데 그게 뭐 5명, 10명씩 늘어나서 지금은 이제 60위권까지 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회사가 발전이 되고 매출이 올라갔었을 경우에는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분들께 공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뭐 전 세계 최고의 여행, 그리고 다양한 인정과 보상이 되는 어떤 이런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승급에 대한 인정, 성장에 대한 인정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 그리고 동남아 여행, 그리고 전 세계 여행까지 여러분들이 노력한 대가에 대한 부분을 수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정받는 프로그램도 돼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또 좋아하는 상속에 대한 부분, 자자손손 대대로 대수에 상관없이, 기간에 상관없이, 횟수에 상관없이, 금액에 대한 상관없이 무한대로 상속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가 보상 플랜의 역사뿐만 아니라 보상에 대한 지급 기준과 그리고 합법에 대한 인정, 그리고 보상 플랜의 타회사와의 차별성, 그리고 후원성과 보너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PPT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전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상 플랜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연마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녹음 파일이라던가 영상이라던가 생각나는 대로 이거를 정리해서 연습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툴을 활용해서 연습하는 게 저는 효과적이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잘 연마하셔가지고 필드에서도 잘 사용하시게 되면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이상 마치겠습니다. 파일은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